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께 익숙한 풍경일 수도 혹은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남편의 월급을 몽땅 시어머니께 갖다 바쳤더니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1인당 500만 원짜리 호화 잔치를 벌여 88개의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 망신을 당한 시어머니는 그제야 넋이 나가고 말았죠. 5년의 기만. 제 이름은 김지은. 올해 35입니다. 남편 박민호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죠. 넉넉하진 않아도 그럭저럭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퇴근한 저는 시장을 지나다 신선한 돼지갈비를 보았습니다. 요즘 야근이 잦아 피곤해하는 남편. 민호 씨가 떠올라 갈비 2근을 샀고 곁들일 쌈채소와 토마토도 챙겼습니다. 저녁에 갈비찜을 하고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몇 가지 만들 생각이었죠.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는 건설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며 꽤 괜찮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세후 400만 원 정도는 되었으니까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 행정직이라 월급이 200만 원 남짓이었지만 제 용돈을 쓰고 저축하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는 제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지은아, 살림하면서 돈줄은 꽉 쥐고 있어야 한다. 부부 돈이라도 내 것 확실히 하고 공동 통장도 만들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피눈물 흘린다. 그때는 엄마가 너무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민호 씨는 순박해 보였고 저한테도 잘했으니까요. 명절이면 꽃다발을 사오고 가끔은 외식도 시켜주는 그를 보며 부부 사이에 뭘 그리 깐깐하게 구냐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월급을 관리했습니다. 생활비는 반반. 공과금은 그가, 식비와 요리는 제가, 월세도 번갈아 가며 냈습니다. 꽤 평화로웠죠.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우리가 사는 투룸 전셋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남편은 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얼른 갈비찜을 안 칠 생각으로 부엌에 짐을 풀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가 오면 바로 따뜻한 국물을 먹일 수 있게 말이죠.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 쪽에서 카톡하는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제 핸드폰인가 싶어 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두고 간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는 덜렁대서 핸드폰이며 차키, 지갑을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 헤매곤 했으니까요. 원래라면 남의 핸드폰, 설령 부부라 해도 사생활이니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화면이 켜지면서 떠오른 문자 메시지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순간 누군가 찬물을 끼얹은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늘해졌습니다. 은행 알림 문자였습니다. 입출금 알림 3721 계좌에서 6819 계좌로 50 영원이체 잔액 320원. 이 금액은 남편의 이번 달 월급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달은 보너스가 나와서 400만 원이 넘게 들어왔다고 자랑했었거든요. 그런데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전액이 빠져나가고 잔고가 320원이라니요. 불길한 예감에 홀린 듯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죠. 예전에 급한 일 있을 때 쓰라며 그가 직접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체 내역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매달 15일 월급날만 되면 월급 전액이 최순자라는 이름으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죠.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려봤습니다. 무려 5년 결혼하고 2번째 달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도 미루지 않고 월급 전액이 시어머니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쩐지 5년 동안 생활비 낼 때마다 핑계를 대더라니. 공과금이 밀리기도 하고 월세 낼 때도 제가 먼저 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늦거나 그가 다른 곳에 돈을 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월급을 집에 가져온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매달 아껴서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 입고 화장품도 로드샵 세일 기간에만 사고 장볼 때도 마감 세일을 노렸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아이도 낳을 꿈을 꿨는데 그는 제 월급은 자기 엄마에게 고스란히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대체 뭘 한 걸까요? 바보처럼 혼자 벌어 혼자 쓰고 집안 살림의 반을 떠안는 동안 남편은 돈 한 푼 안 내놓고 효자 노릇만 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질하던 갈비를 도마에 패대기 치고 식칼을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적반하장의 남편.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점퍼를 입고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며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 오늘 진짜 힘들어 죽겠다. 야근을 지금까지 했네. 그는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핸드폰을 찾으려다 부엌 문가에 서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싸늘한 제 표정과 제 손에 들린 그의 핸드폰을 보자마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아. 내 핸드폰은 왜 들고 있어? 저는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이체 내역이 뜬 화면을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민호,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을 피하며 더듬거렸죠. 아니, 별거 아냐. 그냥 엄마한테 용돈 좀 보낸 거야. 용돈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0만 원 전액을 매달 월급을 몽땅 내 엄마한테 보냈잖아. 박민호, 너 이거 얼마나 속인 거야?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더니 웅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나는 외동아들이라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월급을 맡기라고 하셨어. 나중에 급한 일 생기면 쓰시겠다고. 급한 일?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결혼 5년 동안 월세 낼 돈 없어서 내가 메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출퇴근용 스쿠터 하나 사고 싶다니까 돈 없다고 했지. 우리 엄마 병원비 부족할 때도 너 수중에 돈 없다고 100만 원 겨우 내놨잖아. 내 돈은 다 네 엄마 급한 일에 쓰라고 주고 나는 우리 가정은 내 눈엔 나랑 이 집구석은 안중에도 없니? 지은아, 말을 왜 그렇게 해? 민호가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연세도 있고 몸도 안 좋으신데 내가 돈 안 드리면 어떻게 사셔? 그리고 엄마가 그 돈 다 쓰시겠어. 우리 나중에 집 사고 애 낳을 때 보태주려고 모아두시는 거라고. 다 우릴 위해서야. 우릴 위해서라고.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박민호, 우린 부부야. 내 월급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내 엄마한테 돈 주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한 게 말이 돼? 내 눈에 내가 아내로 보이긴 하니? 공동재산은 무슨... 민호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짜증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엄마가 나를 30년 넘게 키워주셨는데 돈 좀 드리는 게 죄야? 넌 왜 그렇게 속 좁게 굴어? 속이 좁아? 저는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너랑 5년을 살면서 아끼고 또 아꼈어. 근데 넌 월급 구경도 안 시켜주고 나보고 속 좁다고. 양심이 있으면 말해봐. 이 집 생활비 누가 더 많이 냈어?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 누가 했어? 넌 내 월급 몽땅 엄마 주고 효자 노릇하는 동안 나는 뭐였냐고. 우리 엄마가 내 돈으로 호강이라도 했냐?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시골집에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적적하신데 돈 받으셔도 안 쓰고 모으신다고. 그리고 너도 월급 200만 원씩 벌면서 내 돈까지 탐내는 거야? 너 진짜 욕심이 과하다. 욕심이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욕심쟁이였다면 애초에 월급 한 푼 공개 안 하는 남자랑 결혼도 안 했을 겁니다.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그는 제 눈치를 보더니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금세 순한 양처럼 변했죠. 엄마. 네,
돈 보냈어요. 확인해보세요. 아니요, 별일 없어요. 지은이가 좀. 아니에요. 제가 잘 말할게요. 그 비굴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핸드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최순자 씨, 당신 아들이 월급 몽땅 갖다 바치는 거 알고 계셨죠? 일부러 저 속이라고 시키신 거죠.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김지은, 너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내 아들이 번 돈 나한테 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효도하는 게 당연하지. 효도도 정도가 있죠. 민호 씨도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엄마한테만 돈 갖다 바치는 게 효도예요? 그건 효도가 아니라 우요 어리석은 효도예요. 시어머니라면 아들 내외 잘 살라고 도와주진 못할 망정 삥을 뜯어가요. 삥을 뜯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다 너희 잘 되라고 모아두는 거야. 내가 씀씀이가 해퍼서 내 아들 돈 다 까먹을까봐 내가 대신 관리해 주는 거다. 감히 어디서 남의 집안 돈 문제에 끼어들어. 넌 외부인이야. 외부인. 5년을 함께 살았는데 법적인 아내인 제가 외부인이라니요. 제가 외부인이라고요? 최순자 씨, 양심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5년 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명절마다 선물 사들고 가고 아프시다면 휴가 내서 간병하고 그게 다 외부인이 할 짓이에요?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지. 우리 민호가 돈 보내는 건 착해서 그런 거고 넌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라 그런 거다. 앞으로도 민호 돈은 내가 관리할 테니 잔말 말고 살아. 안 그러면 민호 시켜서 이혼하게 만들 테니까. 이혼요? 헛웃음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이혼하게 하세요. 최순자 씨, 박민호 씨, 잘 들으세요. 앞으로 생활비 공동 부담 안 하고 월급 계속 빼돌리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으면 당장 시정하세요. 안 그러면 끝입니다. 전화를 끊자 민호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김지은, 너 진짜 왜 이렇게 제멋대로야?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꼭 그렇게 싸워야겠어. 고작 돈 때문에 이혼 소리가 나와. 고작 돈.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야. 넌 나를, 우리 가정을 존중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묻게. 앞으로 월급 일부라도 생활비로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민호는 입을 꾹 다물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못해. 엄마가 내 돈 다 관리하겠다고 하셨어. 안 그러면 모자 인형 끊는데. 지은아, 네가 좀 참아라. 응? 그 비겁한 모습에 남은 정마저 떨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도마 위에 갈비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채소도 토마토도 다 버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안 싸울게. 하지만 이걸로 끝난 줄 알지 마.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서는 저를 민호가 따라왔습니다. 어디 가는데? 친정에 며칠 있을 거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연락해. 3. 드러나는 진실. 15억짜리 잔치. 친정으로 가는 길 찬바람을 맞으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동안 꾹 참으면 지나가겠지 했던 제 미련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당장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죠. 친정에 머문 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엄마와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데 이웃집에 사는 박 아주머니가 놀러 오셨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엄마와 절친한 사이로 소식통이셨죠. 어머, 지은이 왔네? 오랜만이다. 차를 대접하자 박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근데 자기, 그 소식 들었어? 지은이 시어머니 최순자 씨가 아주 거창한 잔치를 연다던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잔치라니? 무슨 잔치요? 생신도 지났잖아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냥 과시하려고 여는 거래. 내 조카가 그 동네 시집 갔잖아.
어제 친정 왔다가 그러더라고. 최순자 씨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 글쎄 테이블 88개를 깔고 한 테이블당 식대가 일 500만 원짜리래. 뭐? 일 500만 원?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88개 테이블에 일 500만 원이면 13억이 넘잖아요.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남편이 5년 동안 보낸 돈은 약 2억 4천만 원 정도. 그런데 13억이라니? 시어머니는 남편 돈을 모으기는커녕 그 돈을 담보로 빚까지 내서 이런 미친 짓을 벌이는 게 분명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최순자 씨가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더래. 자기 아들이 서울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을 일 0만 원씩 갖다 줘서 돈이 넘쳐난다고. 그래서 으리으리하게 잔치 열어서 무시하던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이번 주 토요일 읍내에서 제일 큰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통째로 빌렸대. 호텔도 모자라 야외에 천막을 치고 서빙하는 직원들도 서울에서 불렀으며 메뉴는 전복, 랍스터, 샥스핀, 술은 발렌타인 30년산의 답례품으로 홍삼 세트까지 준다고 했답니다. 그 돈은 전부 제 남편이 야근하며 번 돈, 우리의 미래를 위해 썼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은이는 며느리니까 당연히 불렀겠지? 엄마가 물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난처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참 말하기 못한데 최순자 씨가 그러더래. 며느리는 속이 좁고 못 배워 먹어서 아들이랑 싸우고 나갔다고. 그런 외부인은 와봤자 재수 없으니까 아예 안 부른다고. 자기 아들 돈으로 여는 잔치인데 며느리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외부인이라고요. 5년 동안 헌신한 며느리를 빼놓고 제 남편의 돈, 아니 우리 부부의 돈으로 13억짜리 잔치를 열면서 저를 뒷담화의 안주거리로 삼다니요.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식탁을 내리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화내고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싸움에서도 그들은 적반하장이었죠. 이번에는 확실하게 되갚아줘야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안 울어요. 대신 그 사람들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4. 차가운 복수의 준비. 저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먼저 남편의 핸드폰에서 찍어둔 이체 내역 캡처본과 틈틈이 모아둔 거래 명세서를 USB에 백업하고 여러 장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인 대학 동창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했습니다. 혜진이는 명백한 부부 공동재산 침해라며 이혼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확언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친정 먼 친척인 상철 오빠에게 부탁해 시댁 동네에 구체적인 소문을 수집했습니다. 상철 오빠는 다음날 바로 전화를 주었습니다. 지은아, 내 시어머니 진짜 대단하더라. 동네 슈퍼 평상에 앉아서 떠드는데 내 남편 월급이 일 0만 원이라고 뻥튀기를 해놨어. 그러면서 며느리는 무능력해서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아들 등골 빼먹는 거머리라고 욕하더라. 그리고 이번 잔치 끝나면 남은 돈으로 읍내에 타운하우스 사서 아들이랑 같이 살 거래.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살 거라고 아주 신이 났어. 타운하우스, 제 돈으로 집까지 사서 저를 내쫓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상철 오빠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또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예약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신이 나서 설명해 주더군요. 네, 최순자 여사님 예약 맞습니다. 개업 이래 최대 규모죠. 88테이블, 인당 15만 원 코스 요리. 아니, 테이블당 단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계약금 1억은 이미 입금하셨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이 박민호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문자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죠. 계속 집 안 들어오면 엄마 잔치 끝나고 바로 이혼이야. 우리 엄마가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대. 저는 코웃음을 치며 답장했습니다. 그래, 이혼해. 단, 잔치 끝나고 얘기해. 그리고 친구 미경이와 수진이에게 연락해 잔칫날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리 있는 친구들은 당장 그러자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 잔칫날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결전의 날인 토요일. 저는 깔끔하지만 수수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쥐어준 부적 같은 용돈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 앞 카페에서 미경이와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호텔 입구는 이미 난리였습니다. 축, 최순자 여사 고희연 및 효도 대잔치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펄럭였고 입구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외제차로 가득했고 서울에서 불렀다는 붉은 치파오 중국식 의상이지만 여기선 한복이나 고급 유니폼으로 각색 가느를 입은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야, 내 사촌 오빠가 여기 호텔 재무팀이잖아. 내 시어머니가 결제한 내역 보내줬어. 총 14억 원 정도인데 계약금이랑 중도금만 남편 카드로 긁고 나머지는 잔치 끝나고 축의금으로 낸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호텔 결제 영수증까지 확보했으니 이제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하객들 틈에 섞여 호텔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사람이 북적거렸습니다. 테이블마다 고급 양주와 선물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순자 씨 아들이 그렇게 효자라며 월급을 다 갖다 줬대. 며느리는 못돼 먹어서 안 왔다며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멀리 메인 무대 옆 헤드 테이블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온몸에 금부치를 휘감고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호도 쫙 빼입고 옆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죠.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호가 효자라 이런 자리를 다 만들어주네요. 자식이 잘 크니 이런 호강을 다 합니다. 남편도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키워주신 은혜에 비하면 약소하죠. 앞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효자 아들을 둔 복 많은 어머니, 최순자 여사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속에 시어머니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아들 민호,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며 월급 0만 원씩 벌어오는데 글쎄 그 돈을 몽땅 저한테 줘요. 엄마 맘대로 쓰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복을 발로 차는 것들이 있어요. 며느리란 애가 게을러 빠져서 돈 한 푼 안 벌고 제 아들 등골만 빼먹으려 하더라고요. 감히 우리 집 돈에 손을 대려 하길래 제가 혼쭐을 내줬죠. 걔는 우리 집안 사람 아닙니다. 외부인이에요. 여기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경이와 수진이도 제 뒤를 따랐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박민호가 저를 발견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너 여기 왜 왔어? 당장 안 나가? 저는 그를 가볍게 밀쳐내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쟤 끌어내. 어디서 행패야. 하지만 저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순자 여사님이 말씀하신 그 못돼 먹은 며느리 박민호의 법적 아내 김지은입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오늘 저는 난동을 부리러 온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화려한 14억짜리 잔치, 과연 누구 돈으로 열린 걸까요? 제 신호에 맞춰 미경이와 수진이가 준비한 유인물을 하객들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연결해둔 노트북으로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남편의 5년치 이체 내역과 호텔 결제 영수증을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제 남편 박민호는 월급일 0만 원이 아니라 세후 4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그 월급 전액을 시어머니 최순자 씨에게 보냈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냈고 빚까지 져가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돈을 모으기는커녕 빚까지 더 내서 오늘 이 허세 가득한 잔치를 연 겁니다. 스크린에 뜬 적나라한 숫자들을 본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월급 400이라며 1000만 원이라더니 다 뻥이었어. 며느리 돈으로 생색 낸 거야.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저는 녹음기를 마이크에 갖다 댔습니다. 며칠 전 호텔 직원에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며느리 년이 무슨 상관이야. 걔는 그냥 밥만 축내는 식충이지. 장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를 동정하는 시선과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눈초리가 쏟아졌습니다. 박민호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지윤아, 제발 그만해. 집에서 얘기하자. 창피하지도 않아? 창피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5년 동안 가장 노릇 안 하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살 땐 안 창피했니? 내 엄마가 나를 식충이 취급할 땐 안 창피했고 진짜 창피한 건 처자식 굶기면서 효자 코스프레하는 너와 네 엄마야. 시어머니가 분을 못 이기고 저에게 달려들며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서 손찌검이에요. 다 들통나니까 폭력 쓰시게요. 하객들도 야유를 보냈습니다. 에이, 노인네가 너무하네. 며느리 말이 다 맞구먼.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게 내 잔치 다 망쳤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거나 냈던 축의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박민호 씨, 최순자 씨, 저는 오늘부로 이혼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 기여분이 포함된 부부 공동재산을 탕진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할 겁니다. 14억 잔치 비용 중 제목 반드시 돌려받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던지듯 내려놓고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음과 남편의 비명이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6.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 혜진이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혼 합의 및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포함 1억 8천만 원 지급, 불응시 민사소송 및 명예훼손 고소 진행. 남편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잔치 비용 대느라 사채까지 썼는데 돈이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혜진이는 단호했습니다. 돈 없으면 월급 차압 들어갑니다. 직장에 소문 다 나도 괜찮으세요? 결국 그들은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시골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 앞을 나오던 날, 박민호는 수척해진 얼굴로 제게 통장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봉투만 챙겨 돌아섰습니다. 늦은 후에 따위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그 돈으로 엄마와 함께 살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엄마와 산책도 하고 배우고 싶었던 요리도 배우며 삽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한 제 삶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박민호네는 빚더미에 앉아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시어머니는 병이 났고 민호는 회사에서 눈총을 받아 한직으로 밀려났다는군요. 하지만 그건 그들이 선택한 결과일 뿐 제 알바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희생이 아닙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너무 늦지 않게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